2월 20일 새벽 해외 축구 분석해보겠습니다. 전날 추천픽 공개해드리며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토트넘, 레스터전에 이어 챔스에서도 밀란에게 0에서 1로 패하면서 분위기가 어둡다. 경기력이 좋지 못했던 밀란을 상대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패하는 등 지루한 경기 과정의 결과까지 챙기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호이비에르는 돌아올 수 있지만 벤탄쿠르는 시즌 아웃이기 때문에 미드필더들을 공격적으로 올려쓰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 다만 이렇게 되면 공격 루트는 측면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에메르송과 페리시치의 활약상이 좋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측에서의 공격 전개를 도와주어야 할 클루셉스키도 올 시즌은 부상 후유증이 큰 듯한 모습. 사실 라인을 내리고 수비에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 올 시즌 라인을 과감하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한 수비진의 전반적인 폼 저하라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인을 내리면서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다이어의 민첩성과 1대1 대응 능력 부족으로 인해 수비가 자주 무너지는 양상이 자주 일어났던 상태. 웨스트햄이 공격을 다소 포기하고 수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무실점이 가능한 상황인지는 의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웨스트햄 3에서 4-3 전형으로 바꾸면서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온 상태. 최근 두 경기에서는 모두 무승부를 거두었지만 상대가 뉴캐슬 첼시로 만만치 않은 상대였음을 감안하면 300을 사용한 이후에 수비력이 상당히 올라왔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밀란이 직전 경기에서 보여준 전술을 참고할 수 있을 듯. 밀란도 중원 공백으로 인해 3에서 4-3을 가동했는데 풀백과 윙어의 아이솔레이션을 이용해 상대 수비와의 1대1 승부를 유도했고 이 작전이 먹히면서 승부를 가져왔기 때문. 마침 왼 풀백에는 직전 경기 득점을 기록했고 크레스웰의 빈자리를 제대로 메운 에메르송이 있고 온더볼 능력이 좋은 보엔과 벨라마에게 적극적인 1대1 승부를 주문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게르드와 주마가 모두 결장하는 상황이라 300을 구성하는 선수들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애초에 토트넘이 중원 공백으로 인해 공격 루트가 측면으로 한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스 수책 조합은 올 시즌 공격 전개는 몰라도 수비에서는 항상 훌륭한 모습을 보였던 조합이기도 합니다. 중원 싸움에서 앞서면서 케인을 고립시키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코멘트 언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토트넘은 중원 공백으로 인해 측면에만 매달려야 하는 상황인데 핵심이 되어야 할 양 윙백들의 올 시즌 활약은 실망 그 자체다. 웨스트햄의 수비력도 300 전술 변화 이후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 토트넘이 밀란에게 패했던 전술을 웨스트햄이 적극적으로 이용해 온더볼 능력이 좋은 이선들의 파괴력을 증폭시킨다면 토트넘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도르트문트, 첼시까지 1-0으로 잡으면서 리그와 챔스에서 모두 순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경기력에서 앞섰다고는 보기 어려웠지만 파울까지 불사하면서 첼시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마음고생을 털어낸 아데에미의 고른 개인 기량과 스피드가 돋보였습니다. 최근 아데에미가 두 경기 두 골로 상당히 폼이 좋은 상태. 알레가 암 후유증으로 인해 풀타임을 뛰기에는 무리고 무코코도 부상임을 감안하면 중요한 역할을 해주어야 할 아데에미의 폼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지난 경기 점유율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리그에서는 휘슬이 울리자마자 라인을 높여 공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 브레멘과의 경기에서도 리드를 아는 상황에서도 높은 라인을 유지하면서 상대를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모습. 상대의 역습에 취약해질 가능성은 점쳐볼 수 있지만 상대의 온더볼을 이용한 접근은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5경기에서 2실점으로 시즌 초반보다는 수비적인 안정감도 많이 늘었습니다. 헤르타 베를린, 멘헨글라트바흐를 4-1로 이기면서 오랜만에 시원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멘헨글라트바흐가 원정에서는 매우 약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공격력이 폭발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던 경기. 지난 경기에서도 멘헨글라트바흐의 호전적인 경기의 라인은 완벽하게 뒤로 밀린 상태에서 경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헤르타 베를린의 역습이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갈 수 있던 환경이었고, 지난 경기 31%의 점유율만을 확보했음에도 헤르타 베를린의 기대 득점은 3골이 넘었다. 다만 완전히 공격 올인 양상인 멘헨글라트바흐와는 달리 도르트문트는 최근 수비 페이스와 삼선의 안정감이 남다른 터라 한 경기만 가지고 헤르타 베를린의 공격력 변화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앞서 언급했듯이 역습 성향의 팀인데다 도르트문트가 최근 휘슬이 울리자마자 공격적인 기조로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라인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 지난 경기에서도 오픈 플레이에서의 슈팅은 잘 제어했지만 세트피스에서 실점이 나오는 등 올 시즌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안정적이지는 않은 만큼 도르트문트의 공격력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 뻔한 상태. 코멘트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점친다. 멘헨글라트바흐를 격침시킨 헤르타 베를린의 역습은 부담스럽지만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상대의 수비를 공략하는 방식으로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태. 멘헨글라트바흐와는 달리 삼선의 안정감과 최근 보여주고 있는 수비 성과도 꽤 괜찮은 만큼 헤르타 베를린이 지난 경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배팅 도르트문트 승 3.5 오버. 스페치아 엠폴리와 2-2로 비겼다. 엠폴리의 수비가 좋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꽤 훌륭한 성과라고 할 수 있었는데, 물론 상대 수비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우위를 잡은 상황이었고 PK까지 내준 파울이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난 경기의 결과가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 94분에 실점이 나오면서 이길 수 있던 경기를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기 때문. 수비에서 자주 집중력을 잃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0에서 3으로 졌던 나폴리전에서도 나폴리 선수들의 폼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기초적인 실수가 여럿 나오면서 자멸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나온 2골은 모두 수적 우세를 잡은 시간 내에 나온 것이라 의미를 크게 줄 수 있을지도 의문. 내려앉아버린 팀을 상대로는 공격이 전반적으로 풀리지 않는 모습인데 당장 로마가 내려 앉아버리자 기세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스 진입 자체를 어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유벤투스가 300을 가동하고 다소 보수적으로 나온다면 스페치아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후술하겠지만 유벤투스는 300을 썼을 때 성적과 공격이 더 잘 풀리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유벤투스, 낭트와 1-1로 비기고 말았습니다. 리그 순위로는 다음 시즌 챔스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유로파에 사력을 다해야 했는데 홈에서 무승부가 나오면서 16강 플레이오프부터 위기를 맞아버린 상태. 자꾸 유럽 대항전에서 업셋 양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지난 경기에서는 400으로 나섰는데 올 시즌 초반 400으로 나섰을 때 맞지 않는 옷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만큼 공격력이 꽤 답답해진 모습. 애초에 중원 지향적으로 나서는 상황을 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중원에서는 라비오 정도를 제외하면 좋은 폼을 보여주는 선수가 없고 중원에서의 투박함으로 인해 중앙에서 공이 잘 도는 스쿼드 상황도 아닙니다. 때문에 코스티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300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듯. 코스티치가 직전 피오렌티나전에서 훌륭한 활약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충분히 해주었던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난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발 출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을 듯. 300으로 나섰을 때 점유율에서 밀린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과는 300을 썼을 때가 더 나았다는 것이 중론. 코멘트 유벤투스의 승리를 점친다. 지난 경기에서는 맞지 않는 옷인 400을 쓰면서 고생을 자초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코스티치를 주축으로 한 300으로 다시 회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치아의 수비에서 자주 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벤투스가 400보다는 300을 썼을 때 측면을 공략하면서 공격진의 활약과 결과가 좋았습니다. 물론 유벤투스도 300을 썼을 때는 점유율에서 되려 밀리는 경우가 잦아 다득점 양상을 만드는 빈도는 다소 적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추천 배팅 유벤투스 승 2.5 언더. 아틀레티코 셀타비고를 1-0으로 잡아내면서 3경기 연속으로 패배가 없습니다. 수적 열세에 처한 상황에서도 승점 3점을 얻어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었지만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던 경기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답답한 건 공격력. 모라타와 그리즈만이 찬스를 많이 놓치는 현상이 자주 관찰되고 있는데 최근 2승 1무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멀티 득점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둔 경기는 하나도 없었다. 물론 시메오네 감독의 한 골 차 상황에서 수비적인 교체를 자주 가져간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는데 문제는 시메오네 감독이 빌바오의 공격력을 부담스러워해 초반부터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 수비진이 실점을 억제하는 능력은 꽤 좋습니다. 최근 호조를 타고 있는 것도 수비진이 실점을 잘 억제한 덕이기는 하기 때문. 그러나 올 시즌 수비에서 실수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 빈도가 작고 시메오네 감독의 수비적인 교체도 경기를 굳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잦습니다. 대표적인 경기가 1-1로 비겼던 헤타페전. 잠그기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너무 조기부터 수비적인 태세로 들어가고 있어 상대가 긴 시간 동안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면 결국 뚫리는 양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빌바오 발렌시아를 2-1로 잡으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이 나오면서 시즌 초반 훌륭한 기세를 잡게 해주었던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입니다. 빌바오의 공격은 철저히 역습과 기동력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무니아인이 방향타를 잡고 이냐키, 니코 등 기동성이 좋은 자원들이 다방향으로 전진하면서 파괴력을 높이는 타입. 다만 양 윙어들이 기동력을 제외하면 섬세함이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인을 낮추거나 압박을 가해 역습의 템포를 죽이는 경우 공격력이 잘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편. 당장 아틀레티코와의 홈 경기에서 아틀레티코가 점유율을 포기하고 내려앉아버리자 무득점에 그치고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늘어나는 것이 변수이기는 하나 아틀레티코가 빌바오의 공격력에 부담을 느낀다면 경기 자체를 수비적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높고 상대 감독인 시메오네가 조기부터 잠그기에 들어가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다실점 시나리오가 나오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 물론 리그에서 2023년에는 무실점 경기가 오사수나를 상대로 거둔 0-0 무승부가 유일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코멘트 언더를 1순위로 추천하는 매치입니다. 아틀레티코가 빌바오의 공격력을 부담스러워해 초반부터 수비적인 스탠스로 경기를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빌바오도 아틀레티코가 대놓고 내려앉았던 직전 맞대결에서 공격적으로는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한 상태. 원정에서는 빌바오의 수비가 자주 뚫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아틀레티코가 다소 유리한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틀레티코의 전반적인 공격력도 좋지 못해 승무패 접근은 다소 리스크가 있을 것입니다. 추천 배팅 AT 마드리드 승 2.5 언더. 레버쿠젠 경기 막바지 중거리 골을 허용하면서 모나코와의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홈에서 당한 패배였기에 더욱 쓰라렸는데 두 골을 기록하면서 공격적인 성과를 드러냈다는 점이 그나마 고평가해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마인츠같이 적극적인 압박을 시도하는 상대는 레버쿠젠에게 꽤 어려울 수 있는 팀. 레버쿠젠이 상대의 압박을 유도한 뒤 빠르게 전환하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 시즌 초반에는 힘든 시기를 보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상위 전력이라 온더볼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팀임은 분명해 플랜 A를 그대로 유지해볼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조를 위해 중앙 미드필더들이 위로 올라가는 빈도가 잦아 수비는 생각보다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반적으로 빠르고 기동성이 좋은 팀들에게 뒷공간이 열리면서 실점하는 빈도가 잦은데 레버쿠젠의 주중 경기 피로도로 인해 이 경우에는 실점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난타전 양상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할 것. 마인츠, 아우크스부르크에게 3-1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패배를 당한 팀은 도르트문트, 뮌헨, 우니온 베를린으로 1에서 3위에 위치해 있는 팀들이었기 때문에 참작의 여지는 있는 편입니다. 역습 성향의 팀입니다. 때문에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 더 경기력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 원정에서 승리가 더 많다는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기동력과 역습으로 라인을 올리는 유형인 쾰른, 웬행글라트바흐를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레버쿠젠도 앞서 언급한 두 팀과 비슷하게 라인을 올려 경기하지만 수비가 다소 약한 팀이라 전방에서의 성과는 꽤 뚜렷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인츠가 체력적으로 우위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상. 전반적으로 활동량이 높은 편이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장 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인터셉트를 노린다. 물론 레버쿠젠의 온더볼 능력을 감안하면 다소 고전하는 양상이 될 수 있지만 인터셉트 횟수에서 리그 1위를 굳건히 차지할 정도라 공격을 차단한 뒤 공격으로 빠르게 이어가는 양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 코멘트 오버를 1순위로 점치겠다. 레버쿠젠이 꾸준히 공격적인 성과와 온더볼 능력은 보여주고 있는 상태. 다만 마인츠도 높은 라인을 구성하는 팀들에게는 강했고 레버쿠젠의 주중 경기 피로도를 이용할 여지도 충분할 것입니다. 오히려 훌륭한 인터셉트 능력을 발휘해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체력적 우위를 살린다면 마인츠도 할 만한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추천 배팅 무승부 2.5 오버. 로마 잘츠부르크에게 0에서 1로 패배. 원정이었지만 상대 압박에 상당히 고전한 경기였고 리그에서도 라이벌 팀들이 자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계속 내려가는 등 챔스권에서 밀려날 걱정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상태. 올 시즌 첫 대결에서는 3-1로 베로나를 가볍게 잡아냈지만 최근 베로나의 수비 능력이 상당히 올라왔음을 감안하면 만만한 상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공격 전개는 디발라가 모두 전담하고 있고 그나마 역습 상황에서 템포를 살리는 능력이 뛰어난 자니올로는 구단과의 갈등 끝에 터키로 가버린 상태. 디발라에게 수비가 좋은 선수를 맨투맨으로 붙여버리면 아예 전방으로 공이 잘 돌지 않는 양상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한 골 싸움으로 몰고 가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 같은 상태. 다행히 스몰링을 필두로 한 300의 안정감은 상당하고 마티치도 기동력 문제 때문에 공격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의 수비 능력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엠폴리를 2-0으로 잡아냈을 때처럼 스코어가 벌어지면 바로 잠그기 양상으로 들어가면서 안정적인 수비력을 뽐낼 듯. 베로나, 페이스가 상당히 좋은 상태. 살레르니타나도 1-0으로 잡아내면서 최근 4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디네세와 라치오와도 1-1로 비기는 등 강팀을 상대로도 수비를 바탕으로 저력을 뽐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를 압박하기 좋은 3에서 4-3의 안정감이 상당한 상태. 최근 5경기에서 베로나가 멀티 실점을 허용한 적은 없었다. 베로나 입장에서는 상대 에이스인 디발라에게 맨투맨을 붙이고 꾸준히 공 전개를 방해하는 등 확실하게 로마를 억제할 수 있는 수비 방식이 있다는 점도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비가 크게 무너지는 양상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공격력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로마를 상대로는 꽤 난타전을 벌이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건 올 시즌 나폴리로 떠난 시메오네가 아직 팀에 남아있었을 때의 이야기. 현재 헨리와 벨로소가 모두 이탈한 상황이라 가장 중요한 중앙에서의 힘이 100%가 아니라는 점은 상당히 뼈아픈 상태. 로마의 300의 안정감은 선수랬듯이 뛰어난 수준이고 올 시즌 베로나의 공격 효율도 밑에서 5번째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멘트 언더는 유력한 후보가 될 것. 로마는 디발라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고 베로나의 3에서 4-3을 바탕으로 한 수비도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가 전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먼저 한 골을 넣고 잠가버리면 공격진이 빈약한 베로나가 이변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스코어 접근을 1순위로 삼고 승부에서는 로마가 이길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추천 배팅 AS 로마 승 2.5 언더. 툴루즈, 페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랭스와 스타드 렌이라는 까다로운 상대들을 잡아내는 등 승격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다크호스 로서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PSG전을 제외하면 모두 승리를 거두고 있는 상태. 사실 PSG전에서도 1에서 2로 패했고 선제골까지 넣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툴루즈의 공격성만큼은 한부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 승격팀이지만 상당히 압박을 잘 구사하는 팀이고 PSG전에서도 상대가 익숙하지 않은 포메이션을 들고 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대를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3득점을 기록하는 등 단기 페이스도 상당히 좋은 상태. 물론 압박과 공격 지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강팀을 상대로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 공격력이 뛰어난 팀들은 툴루즈의 호전성을 이용해 자신들도 위협적인 모습을 자주 연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 시즌 5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전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매 경기마다 최소 2골 이상의 실점이 나왔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마르세유,
상위팀이지만 챔스에서 조 4위로 탈락했기 때문에 주중 경기를 치르지 않았다. 이것이 리그 레이스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중 경기를 치렀다면 툴루즈의 공격성과 압박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툴루즈가 상당히 압박과 공격적인 경기 기조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마르세유도 상대 수비 허점을 공략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미 홈에서 이를 이용해 6-1이라는 참사급 경기력을 툴루즈에게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상위권 팀치고는 드리블 성공률이 높지 않은 등 압박에 약하다는 인상을 주는 스탯이 있기는 하지만 세트피스와 역습 등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루트가 많다는 점이 결과적으로는 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툴루즈의 공격력은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맞다. 실점 억제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르세유도 1차 저지선이 꽤 높은 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 300을 다소 보수적으로 움직이면서 밸런스를 맞추려는 시도도 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전방과 후방 사이의 공간 노출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정성보다는 공격력을 살린 전공법으로 경기를 잡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멘트 마르세유의 승리를 점쳐보겠다. 툴루즈가 공격적인 성과를 잘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때문에 강팀들을 상대로는 다실점이 나오면서 패하기 쉬운 구조. 마르세유의 공격 루트가 워낙 다양하다는 점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최근 단기 페이스가 상당한 툴루즈의 공격력도 만만한 것은 아닌 상태. 오버 쪽으로 접근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마르세유 승 2.5 오버. 바르셀로나, 맨유와 2-2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홈에서 무승부를 거둔 것이라 팬들의 불만은 상당하기만 했는데 사비 감독의 용병술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혹자는 사비 감독도 명장병이 발동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가비를 위시한 가짜 윙으로 효과를 상당히 보았지만 문제는 수비진의 구성. 중요한 무대에서 갑자기 로테이션을 돌린 모습이었는데 무려 마르코스 알론소가 출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비 감독이 가짜윙 전술로 중원과 전방에 힘을 주는 타입이라 후방에 상대적으로 수비가 적을 수밖에 없는 상태. 때문에 커버를 위해서는 수비진의 기동력이 필요한데 느린 알론소가 레시포드에게 탈탈 털린 것이 무승부에 그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카디스가 메뉴처럼 상대의 수비 라인을 직접 압박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 지난 경기 같은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 다만 페드리가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하면서 이번 경기에서의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 가비가 중원으로 내려와 상대의 어그로를 끌면 우측 메잘라 위치에서 공간 침투를 해주는 선수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카디스가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대응하면서 바르셀로나를 꽤 잘 상대해왔다는 점도 부담스러울 것. 카디스, 지로나를 이기면서 서서히 강등권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 지로나가 최근에는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비기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속공 상황을 잘 살리면서 두 골을 전반에 정립한 것이 효과를 보았다. 카디스는 강팀들을 상대로 의외의 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바르셀로나 같이 점진적인 전진을 추구하는 스타일을 잘 막아내는 편. 바르셀로나와 비슷한 스타일인 비아레알, 베티스를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무승부를 거두었던 바 있었고 지로나를 상대로는 아예 1승 1무로 우위를 잡았다. 라인을 내리고 버틸 때의 안정감은 전력 대비 괜찮다는 평가까지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식으로 대어를 잡았을 때도 한 골 차이로 최대한 경기를 몰고 가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득점력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상대 수비진에도 누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수비진을 직접 노릴 만한 전력도 아니고 주포라고 할 수 있는 네그레도도 아직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멘트 바르셀로나가 유리한 상황인 것은 사실. 다만 카디스가 라인을 내리면서 바르셀로나의 득점력을 최소화하는 데는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라 바르셀로나가 아주 낙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비의 가짜윙 배치로 공격에서 이득을 크게 보던 페드리의 대체자도 생각해야 하는 상황. 스코어가 언더 양상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추천 배팅 바르셀로나 승 2.5 언더.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